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비가 오는 것도 아니었는데 신발은 젖은 것처럼 무거웠고 속이 텅 빈 상태로 골목길을 걷던 민석은 몇 번이고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집어넣기를 반복했다. 전화 한 통 없이 사라진 자신이 아내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진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돌고 있었고, 무엇보다 마음 한편엔 나만 억울한 건 아니잖아라는 반항처럼 억눌린 감정이 부풀고 있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던 손끝은 한 박자 느렸고, 문이 열리는 순간 새어나오는 따뜻한 빛에 잠시 눈을 찌푸린 민석은 당연히 집안에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했으나 조용한 거실 소파에 웅크린 사람을 보곤 잠시 멈춰섰다. 형부 많이 힘들죠. 처제 윤서였다.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보다 윤서가 이 시간에 혼자 남아있다는 현실이 더 낯설었다. 그녀는 두 무릎을 가만히 끌어안은 채 눈은 떼지 않으면서도 목소리는 부드럽게 깔았다. 민석은 잠시 말이 없었고 구겨진 와이셔츠 소매를 한 손으로 풀며 괜히 쿵쿵대는 심장을 눌러보았지만 그녀의 말에는 아무 말도 대꾸할 수 없었다. 말다툼이 격해졌고 서로의 말은 창처럼 박혔고 남은 건 짧은 침묵과 문을 박차고 나온 뒤늦은 후회뿐이었다. 언니가 너무했어요. 윤서는 작게 말하곤 시선을 거두었고 민석은 그녀의 말이 더 무서웠다. 그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말 한마디는 민석을 너무도 부끄럽게 만들었고 자신이 무조건적인 피해자라고 믿었던 얄팍한 자존심은 순간 깨져버렸다. 너까지 그런 말 하면 나 진짜 못 버텨. 민석은 겨우 말을 뱉으며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았고 고개를 들어 윤서를 바라본 그 순간 조용히 웃는 그녀의 얼굴이 밤보다 더 깊게 마음을 건드렸다. 그건 위로 같기도 했고 이해 같기도 했고 아니면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장면 같기도 했다. 형부는 원래 참아주잖아요. 혼자 삼키고 표현 못하고 언니는 그런 거 몰라요. 알면서도 일부러 못 본 척 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엔 쌓인 무언가가 분명히 들려 있었다. 너 그런 말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아요. 근데 전 쉽게 한 말 아니에요. 민석은 그제야 숨을 깊이 내쉬며 눈을 감았고 누군가 나를 이해해준다는 단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몸 안에 있었던 온갖 감정들이 꺼져가던 불꽃처럼 반짝이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밖은 고요했고 거실엔 따뜻한 스탠드 조명 하나만이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 윤서의 눈동자는 더 깊어 보였다. 민석은 무심코 손을 내려 그녀에게 물 한 잔을 권하려 했지만 그녀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다. 쏙 들어가는 뒷모습이 평소보다 왜 이리 작아 보이는지 조금만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거리인데 이상하게도 그 거리감이 갑자기 더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민석은 어렴풋이 깨닫는다. 이 밤은 단순한 갈등의 끝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어떤 시작점일지도 모른다는 걸.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들이 그대로 식탁에 올라와 있었고 구근데워진 흔적 없이 미지근하게 굳어 있었으며 그 위로 얹힌 깨시 한 장마저도 흐트러지지 않은 걸 보면 이 밥상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돼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민석은 말없이 가방을 내려두고 마치 자리를 빌려 앉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의자에 엉덩이를 붙였고 손에 남아있던 외부의 찬 공기를 흘려보내듯 천천히 손등을 비볐다. 주방 조명만이 환하게 켜진 채 거실과 복도는 어두웠고 작은 형광등 아래에 앉은 윤서는 왼손으로 국그릇을 살짝 돌리며 시선을 내리깔았는데 그 자세가 말보다 먼저 감정을 말해주는 것 같아 민석은 순간적으로 눈을 피하고 말았다. 따로 말하지 않아도 이 밥이 자신을 위한 것이란 걸 알 수 있었고 그 따뜻한 배려가 오히려 오늘 하루를 견디고 돌아온 몸을 더 무겁게 짓눌렀으며 민석은 무겁게 들었던 숟가락을 다시 내려놓은 채 눈을 감았다. 형부, 식으니까 그냥 드세요. 술 마시지 말고요. 윤서가 내민 물컵은 잔잔히 흔들렸고 민석은 대꾸 없이 받기만 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말뜻이 너무 또렷하게 느껴져 쉽게 삼킬 수 없었다. 입을 떼면 아무 말이나 쏟아질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고 참았던 울컥함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지만 어른처럼 행동하려고 애쓰는 모습조차 스스로 낯설게 느껴졌다. 너 진짜 착하다. 민석은 겨우 입을 열었고 마주 앉은 윤서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숟가락만 들었다. 그 한마디가 위로인지 후회인지도 스스로 확신할 수 없었지만 누구에게든 따뜻함을 베풀 줄 아는 사람에게 자신은 그간 얼마나 무심하고 거칠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착해서 참은 거예요. 형부도 언니도 그냥 다들 너무 바쁘니까요. 윤서의 말투엔 습관처럼 길들여진 수능이 배어 있었고 민석은 그 말 속에 묻힌 감정의 결을 알아차렸기에 괜히 미안하다는 말을 삼켰다. 누군가를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었고 말없이 참는데 익숙한 사람도 있었고 윤서는 후자였기에 더 조심스러워야 했다는 걸 지금에서야 실감했다. 민석은 말없이 밥 한 숟갈을 더 뜨며 창밖을 바라봤고 밤하늘은 흐려져 있었다. 쏟아질 듯 보였던 비는 내리지 않았고 그 애매한 공기처럼 지금 이 식탁 위의 감도는 감정도 무언가 결정되지 않은 채 부유하고 있었다. 식탁 아래로 흐른 긴 정적은 둘 중 누구에게도 편안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묘한 위로처럼 느껴졌다. 형부는 항상 혼자 밥 드셨어요? 글쎄, 언제부터인가 그냥 익숙해졌지 뭐. 같이 먹는 거 이제 싫지 않으면 좋겠어요. 전 이런 밥 나쁘지 않거든요. 윤서의 눈빛이 조심스럽게 민석을 향했고 그 시선이 닿은 순간 민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금 그녀가 말하는 건 단순한 식사의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와 나누는 시간 자체의 무게였고 그 무게를 혼자 감당해온 사람의 말이기에 더 깊이 박혔다. TV 화면은 계속해서 뭔가를 떠들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무슨 대사가 오가는지는 단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화면 속 등장인물들의 표정과 상황은 둘 중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한 채 말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민석은 두 손을 깍지 낀 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쪽으로 기운 자세로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 자리한 윤서는 소파 등받이에 등을 기댄 채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한 뼘도 채 되지 않는 간격이 주는 긴장감이 말보다 컸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의 생각은 전혀 다른 방향을 헤매고 있었으며 그 공기가 너무 조용해지는 순간 윤서가 조심스럽게 몸을 기울였다. 살짝 닿는 듯 많은 어깨가 접촉하는 순간 민석은 반사적으로 몸을 굳혔지만 놀랍게도 거부의 몸짓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자세를 고쳐 앉는 것처럼 보이기만 했을 뿐 물러나지는 않았다. 윤서는 그 반응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마치 오래전부터 계산된 거리라도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러나 아주 천천히 그의 팔에 체중을 실었다. 형부, 오늘 하루 힘들었죠. 낮은 음성은 화면의 소음보다 선명하게 들렸고 민석은 한참 동안 대답 없이 화면만 응시하다가 느리게 고개를 돌려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오늘뿐이겠냐. 말끝에 쓴 웃음을 덧붙인 민석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길게 뱉었고 그날 아내와 나눴던 말들이 윤서 앞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을 만큼 공허하게 느껴졌다. 난 그냥 형부가 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기대도 하고 진짜 힘들 땐 누가 좀 잡아줬으면. 윤서는 얼굴을 들지 않았고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갈증은 민석의 속을 서서히 파고들며 마음 어딘가를 두드리고 있었다. 가벼운 위로로 치부할 수 없는 오랜 시간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감정이었고 민석은 그 감정을 듣고도 침묵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팔에 살짝 걸친 그녀의 머리는 따뜻했고 민석은 팔을 조금 더 안쪽으로 당기며 그녀가 기대는 각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쪽을 선택했고 그건 단순히 거절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정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있다는 의미로 변해가고 있었다. 사람은 다 자기 편 하나만 있어도 견딜 수 있다던데. 민석의 말에 윤서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고 눈을 마주치진 않았지만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민석의 손끝이 소파 쿠션 아래로 내려가며 그녀의 손등 가까이 다가갔고 닿지는 않았지만
닿을 듯한 그 간격은 어느 때보다 진하게 맴돌았고 그 떨림 속에서 서로의 감정이 어디까지 흘렀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피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이제 물리적인 간격이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에 따라 바뀌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마음은 지금 아주 조용하고도 확실하게 열리고 있었다. 조명이 은은하게 번지는 거실은 잔잔한 음악이라도 흘러나올 듯 고요했지만 실상은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두 사람 사이엔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쌓여온 감정들이 머릿속과 가슴속을 뒤섞으며 끓어오르고 있었으며 민석은 팔걸이에 걸친 손끝으로 소파를 가볍게 문지르다가 아무 말 없이 천장을 올려다봤고 윤서는 그런 민석을 옆에서 천천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형부는 잘못한 거 없어요. 순간 민석은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고 고개를 돌리지 못한 채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 말이 가볍게 흘린 위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관찰 끝에 내린 결론처럼 들렸기 때문에 의식은 잔잔히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 확 밀려오는 벅참에 정신을 놓칠 뻔했고 그 말이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지를 스스로도 모를 정도로 그 문장 하나가 민석의 가슴 깊숙한 곳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무슨 말이야? 왜 내가 그런 말을 해? 민석은 쉰 목소리로 반문했지만 그 속엔 항변도 없었고 부정도 없었으며 오히려 듣고 싶었던 말을 너무 늦게 들은 사람의 당황과 이제 와서 감정을 드러내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혼란만이 깔려 있었고 그런 민석의 눈빛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윤서는 망설임 없이 손을 올려 그의 어깨에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손바닥을 올려놓았다. 왜냐면 계속 봐왔으니까요. 말끝을 흐리며 어깨에 머문 손이 민석의 셔츠 위로 조심스레 눌려왔고 그 손은 절대 무겁지 않았지만 묘하게 숨을 막히게 만들었고 민석은 무의식적으로 어깨를 움찔렀지만 결국 피하지 않았으며 그 피하지 않은 선택이 고통이라는 걸 서로는 아무 말 없이 이해했고 감정은 그렇게 말보다 먼저 닿은 손끝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윤서의 손끝이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민석의 심장은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이 그저 위로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엔 그 손에 담긴 체온이 너무 조심스럽고 또렷하게 전해졌기 때문에 민석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 인지가 죄책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괜찮아요, 형부. 지금만은 그냥 기대도 돼요. 그 말은 허락이자 구원이었고 민석은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도 내쉬지 못한 채 그녀의 손이 놓여있는 그 자리를 자꾸 의식하며 온몸을 굳혔고 이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보다 이 감정의 끝을 마주하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하게 올라왔고 그 순간부터 모든 소리와 시간은 멈춘 듯 흐르지 않았고 단지 어깨 위에 올려진 손 하나로 지금까지의 모든 이성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민석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은 상태로 말없이 숨을 고르고 있었고 조명이 만들어낸 그림자는 벽을 타고 길게 늘어졌으며 방 안은 말보다 조용했고 감정보다 촉각이 먼저 흐르기 시작한 건 아마 그날 밤이 처음이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손끝이 점점 더 자연스럽게 어깨를 감싸왔고 윤서의 손이 민석의 등 쪽으로 미끄러지듯 옮겨지며 아주 천천히 셔츠 너머의 온도를 느끼려는 듯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의 몸을 안아왔다. 숨을 참는다는 게 이런 감각일까 싶을 만큼 민석은 입술을 다문 채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귀 뒤로 닿은 그녀의 숨결이 분명히 뜨겁게 자신의 목선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자 온몸이 작게 떨렸고 움찔하는 어깨 위로 그녀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얹혔다. 형부, 괜찮아요. 짧은 그 말은 허락이었고 변명이었고 유일한 구원이기도 했다. 민석은 눈을 감은 채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손가락 하나를 떨며 와이셔츠 단추를 조심스레 풀었다. 윗단추가 하나 또 하나 풀리는 동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이마를 그의 어깨에 가만히 기댄 채
그 움직임을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셔츠가 벌어지자 안쪽에서 올라오는 체온이 마치 입김처럼 그녀의 볼에 닿았다. 그녀의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건 그저 안고 있는 것만으로는 더는 감정을 감출 수 없다는 순간이었고, 어깨에서부터 내려온 손이 그의 허리 옆선을 타고 내려오다 멈추었고, 그 멈춘 위치가 너무 애매하게 정확했기 때문에 민석은 반사적으로 손을 덮었지만 그 손을 밀어내는 대신 그 위에 손을 얹어 감싸며 천천히 마주 보게 되었다. 지금 멈출 수 있을 것 같아. 윤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눈은 흔들리고 있었고, 그 흔들림은 도망치고 싶은 이성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따라오는 감정의 눈빛이었고, 민석은 고개를 천천히 숙인 채 그녀의 이마를 이마로 맞닿게 했으며 호흡과 호흡 사이에 숨소리가 섞이자 방 안의 공기가 느껴질 정도로 진해졌다. 그녀의 손끝이 셔츠 사이로 천천히 파고들었고 단추는 저항 없이 풀려 있었으며 옷깃이 벌어지는 순간 목덜미로 들어온 그녀의 입김은 마치 사소한 바람처럼 시작되었지만 그 바람이 한 번 스치자마자 민석은 모든 생각을 멈추게 되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등을 따라 천천히 위로 올라오고 민석의 손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쌌으며 그 감싸는 동작이 다정함인지 욕망인지 모호한 그 경계에서 단지 한 발짝만 더 다가가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고, 바로 그 한 발짝을 결국 민석이 먼저 내디뎠다는 건 그날 밤 끝내 멈춰주지 않았던 떨림이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의 무게를 이겨냈기 때문이었다. 셔츠가 소파 등받이에 살짝 미끄러져 흘러내리는 소리, 목덜미에 스친 숨결이 갑자기 끊기고 대신 고개를 틀며 입술이 방향을 바꾸는 동작, 그녀의 손이 단추를 풀었던 민석의 가슴 위를 조심스럽게 쓸고 내려가다가 멈춘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움직임은 말없이 감정의 문을 열었고 닿지 않겠다는 대답까지 동시에 담고 있었다. 햇살은 유난히 맑고 따사로웠지만 거실 안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무거웠고, 시계는 아침 8시를 넘긴 지 오래였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으며 민석은 식탁에 앉은 채 물만 몇 번이고 넘기며 뚜껑도 열지 않은 밥상 앞에서 숟가락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다. 소파 쪽에 앉아있던 윤서는 짐을 챙기지도 않은 채 말없이 거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둘은 단 한 번도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같은 공간에서 각자 다른 세계를 견디고 있었다. 민석은 텅 빈 물컵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작은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는 윤서의 고개를 돌리게 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 깊은 고요만을 불러왔으며, 그 침묵은 서로가 도망치듯 애써 만들어낸 결론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한밤중 그들이 나눈 건 분명 감정이었고 순간의 실수가 아니었다고 믿고 싶었지만 이 아침만큼은 그 믿음을 붙잡을 용기가 나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 감정 앞에 돌아온 현실은 너무 쉽게 죄책감의 모양으로 몸을 틀고 있었다. 현관 쪽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내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들어섰고 자기 잤어라며 던진 그 한마디는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모든 걸 덮어버리는 듯한 무서운 무게로 느껴졌고, 민석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혀 그냥 일찍 깼어 라며 억지로 말을 이어붙였지만 그 목소리조차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들렸고, 옆에 있던 윤서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거실을 둘러보며 윤서 아직 있었네? 하고 웃었지만 민석은 그 말에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한 채 애써 TV 리모컨을 집어들어 화면을 켰고 볼마음도 없는 뉴스 화면을 틀어놓은 채 무표정하게 화면을 바라보았고, 그 시선은 어젯밤 윤서의 손이 머물렀던 자리를 자꾸만 훔쳐보며 흔들리고 있었다. 윤서는 방에서 나오자마자 가방을 들었고 고개를 숙인 채 신발을 꺼내 신으며 말했다. 언니, 저 먼저 가요. 형부랑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 말은 전형적인 인사처럼 들렸지만 민석에겐 도망처럼 들렸고, 그녀의 뒷모습은 처음 이 집에 왔던 날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으며 민석은 무엇인가 붙잡고 싶었지만 어떤 말도 할 수 없어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 모든 감정을 넘겨야 했다. 윤서야. 짧게 부른 그 한마디에 그녀는 살짝 돌아보았지만 표정은 없었고 그 눈빛은 그냥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고, 민석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닫히는 문소리를 천천히 들어야만 했다. 아내는 그 장면을 이상하다는 듯 바라보다가 묻는다. 무슨 일 있었어? 민석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고 그 웃음은 거짓이라는 걸 스스로도 알면서 아니, 그냥 윤서가 요즘 예민하더라고. 라며 대답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와버렸는지 깨닫는데 충분했다. 며칠 후 민석은 처제를 조용히 불렀다. 문은 조용히 열렸고 윤서는 들어서자마자 아무 말 없이 신발을 벗었고 그녀를 맞은 민석은 등받이에 깊숙이 기대 앉은 채 손가락만 천천히 깍지 낀 상태로 시선을 내렸다. 그들 사이엔 대화가 필요하지 않았고 대신 공기가 말을 대신했으며 몇 초간 이어진 정적은 조용한 합의처럼 모든 걸 흐르듯 연결하고 있었다. 윤서는 천천히 소파 앞으로 다가와 민석의 맞은편에 앉는 대신 곁으로 몸을 돌려 그와 같은 방향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녀가 숨을 내쉴 때마다 그 숨결은 민석의 옆목을 간지렸으며 서로의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흔들리는 그 거리가 한없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민석은 손끝을 천천히 움직여 그녀의 손등에 닿았고 그녀는 단 한 번의 저항도 없이 그 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허벅지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으며 손과 손 사이엔 땀이 배어 있었고 미세하게 떨리던 손등이 곧 진정되기 시작하자 민석은 그 손 위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얹고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손가락을 엮어내렸다. 이럴 거면 왜 불렀어요? 윤서가 낮게 묻자 민석은 그 말에 아무런 핑계도 대지 않았고 대신 천천히 상체를 기울여 그녀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며 말했다. 이대로 멈추는 게 더 힘들었으니까.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의 숨이 조용히 흔들렸고 그 숨결이 민석의 턱 아래로 입술을 타고 내려가듯 머물렀고 그 순간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허리를 들었다. 그의 손이 허리를 지나 등을 따라 올라가며 그녀를 더 깊숙이 끌어당겼고 윤서는 얇은 담요처럼 떨어져 있던 자신과 민석 사이의 거리를 받아들이듯 무릎을 끌어올려 그의 허벅지에 걸치듯 앉았고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민석의 호흡은 급격히 거칠어졌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대신 입술이 입술을 스치고 목선을 따라 숨결이 흘렀으며 민석은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다 이마를 맞댄 채 눈을 감았고 그녀는 말없이 그의 넓은 가슴팍에 이마를 기대었다. 방 안은 숨소리밖에 들리지 않았고 그 숨소리 사이로 흐르던 정적은 이제 유혹조차 초월한 무언가였으며 그는 그녀의 허벅지 위에 올린 손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의지로 감아올리며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경계선을 넘어섰다. 이제 감정은 더 이상 갈등이 아니라 결정이었고 그 결정은 몸의 온기로 입술의 떨림으로 손끝의 압력으로 증명되고 있었고 그날 밤 다시 닫힌 문 안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밤이 가라앉을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생각이 아니라 감정의 여운이었다. 불을 끄고 누웠던 그 순간부터 민석의 귓가에 반복해서 맴돌던 건 윤서의 그 말. 형부라는 낮고 숨죽인 속삭임이었고 그 말이 단 한 음절의 이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너무도 복잡했고 침대 위 그녀의 입술이 가까워지던 순간에 흘러나왔던 그 소리 하나가 밤새도록 그의 의식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민석은 눈을 감고 있지만 잠들지 못했고 눈을 뜨면 아내가 있을 자리를 본능처럼 확인했지만 그녀는 일찍 일어나 주방에 가 있었고 그 틈 사이 민석은 이불을 덮은 채 자신의 숨소리만 더 크게 느껴야 했고 이불 안에서 식지 않은 체온이 방금 전까지의 모든 것들을 아직도 증명하고 있다는 듯 끈적하게 남아 있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움직임은 익숙했고 평소와 다름없는 말투와 걸음, 커피를 따르는 소리, 잼을 바르는 그 습관적인 리듬 속에서 민석은 뭔가가 어긋났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자각했다. 겉은 그대로인데 안은 변해버린 것 같은 마치 아무 일 없던 듯한 일상이 더 견디기 힘든 감정이 되어버린 아침이었다. 자기, 어제 윤서 안 들어갔었어. 응, 그냥 좀 얘기하다가. 그래, 걔 요즘 좀 이상하긴 하더라. 가끔 나한테도 대답이 싱겁고 아내는 시선을 맞추지 않은 채 말했고
민석은 머리를 한번 쓸어 넘기며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걔 어제는 뭐랄까 좀 달라졌던 것 같더라. 그 말에 아내는 관심 없이 고개만 한번 돌렸고 민석은 안도의 숨을 쉬는 동시에 이유 없는 불편함이 서서히 가슴 위로 차올랐다. 그날 오후 윤서는 다시 찾아왔고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민석은 그녀와 마주 앉았으며 말없이 테이블 위를 손끝으로 문지르던 윤서가 먼저 말을 꺼냈다. 어제 난 기억할 거예요. 형부는요? 나도 못 잊을 것 같아. 그 대답은 진심이었고 동시에 변명도 방어도 아닌 그저 솔직함 하나로만 채운 문장이었다. 윤서는 눈을 피하지 않았고 그녀의 눈빛은 감정을 감추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당당했고 민석은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게 점점 버겁게 느껴졌다. 감정은 여전히 같았지만 현실은 이미 둘 사이의 시선조차 거리감을 만들어 놓기 시작한 상태였고 그 거리감은 곧 누군가를 아프게 할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윤서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가방을 들어 어깨에 걸며 말했다. 오늘은 먼저 가요. 근데 형부 그날 밤 저한테 거짓말은 안 했죠. 민석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도 눈빛을 떼지 않았고 그 직선적인 감정에 그는 끝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아니야. 한마디도 안 거짓말이었어. 그 대답은 또 다른 약속처럼 남았고 그 약속이 또 다른 파국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걸 이젠 서로가 알고 있었다. 늦은 오후 민석은 주방 탁자에 걸친 채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고 화면 속 윤서의 이름은 아까부터 아무 변화 없이 떠 있었지만 그 번호 하나가 그의 손끝을 붙잡아 놓은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 어젯밤의 체온은 여전히 손끝에 남아 있었고 아침에 그녀를 보내고 난 이후 민석은 단 한순간도 그 장면을 잊지 못한 채 자꾸만 부엌창 너머를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민석은 고개를 들었고 윤서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다. 서로 인사도 없이 거실을 가로질러 방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민석은 일어섰고 조심스럽게 문틈을 두드렸다. 윤서야, 잠깐만 들어가도 돼. 응. 그 한마디 허락의 문이 조용히 열렸고 민석은 방 안으로 들어서며 묘하게 달라진 공기부터 느낄 수 있었고 커튼이 절반쯤 드리워진 작은 방은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채 감정을 숨기기에 적당한 온도로 가라앉아 있었다. 윤서는 책상 앞 의자에 앉아 있었고 민석은 그녀 옆으로 천천히 다가가 바닥에 앉았다.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억은 너무 분명했고 말없이 앉아있는 이 정적이 서로의 감정을 묻고 있는 형식이라는 걸 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무 말도 안 할래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형부, 어젯밤 진심이었어요? 그런 걸 묻는 너도 진심 아니잖아. 알면서 왜 그래? 민석은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덮었고 윤서는 순간 움찔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으며 그 손을 맞잡은 상태로 한참이 흘렀고 민석은 의자 옆에 쪼그려 앉은 채 조용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때 내가 먼저였잖아요. 오늘은 형부 차례죠. 그 말은 조용히 던진 욕이었고 동시에 마지막 신호처럼 들려. 민석은 몸을 일으켜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녀의 어깨는 긴장감으로 미세하게 떨렸고 민석은 망설임을 삼키며 천천히 그녀의 옆으로 앉았고 그들이 함께 마주 앉았던 작은 침대 가장자리에 서로의 무릎이 닿을 듯 붙었을 때 이미 숨결은 닿고 있었다. 윤서는 먼저 고개를 숙였고 그 숨결이 민석의 턱 밑을 타고 목선으로 스치듯 지나가자 그는 몸을 돌려 그녀의 뺨에 입술을 가볍게 갖다 댔고 그녀는 눈을 감은 채 그대로 숨을 삼켰다. 민석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그 손끝이 천천히 허벅지로 흘러내리자 윤서는 숨을 멈춘 채 머리를 그의 어깨에 기대었고 둘의 몸은 마치 수면 위에 닿은 물결처럼 자연스럽게 얽히며 다시금 선을 넘기 직전에 그 자리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띠리링.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리며 낯익은 발자국 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둘은 동시에 숨을 멈춘 채 얼어붙었고 윤서는 급히 몸을 일으켜 벽 쪽으로 몸을 돌렸으며 민석은 눈을 감고 천천히 일어섰고
가슴이 세차게 요동치는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윤서야, 집에 있어.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지만 그 밝음이 지금 이 공간에선 칼날처럼 느껴졌고, 민석은 그녀가 이쪽으로 향하는 걸 느끼며 서둘러 문 뒤쪽으로 몸을 숨겼고, 윤서는 이불 위에 가만히 앉은 채 조용히 숨을 죽였다. 윤서. 문 앞에서 멈춘 발소리. 그 뒤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문틈 아래로 들어오는 빛과 함께 그 그림자 안에서 아내가 손잡이를 잡는 소리가 너무도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 순간 윤서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형부,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요. 민석은 그녀를 바라봤고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으며 말 대신 고개를 단 한 번 끄덕였다. 문은 결국 열리지 않았다. 아내는 몇 초간 문 앞에 멈춰 서 있다가 그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고, 민석은 그제야 주먹을 꽉 쥔 채 턱을 떨고 말았다. 아침 햇살은 어제와 다를 것 없이 거실 창문 틈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지만 그 빛 아래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하고 조심스러웠으며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지 않았음에도 공간은 산산이 부서진 감정들로 가득했다. 민석은 주방 문턱에 서서 한참 동안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고,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랍장을 열고 옷을 접고 서류 봉투를 넣고 가방 안에 넣는 동작을 기계처럼 반복했으며 그 어떤 말도 설명도 변명도 꺼내지 않은 채 손으로만 움직이고 있었다. 그 모습은 차라리 무서울 만큼 담담했고 그 담담함이야말로 민석의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다. 지금 나가려고? 응. 그 한마디로 대화는 끝났고 그 끝맺음이 오히려 더 많은 말들을 차단하는 느낌이었다. 민석은 말없이 걸음을 옮겨 거실 쪽으로 나왔고 소파 끝에 앉아있던 윤서와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그 누구도 먼저 시선을 피하거나 웃지 않았고 그 누구도 감정을 감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언니, 나도 같이 나갈게요. 그럴 필요 없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짧고 뾰족한 대화 속에서도 두 사람은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 예의조차 서로를 찌르기에 충분했고 민석은 그들 사이에 더 이상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둘 다 잠깐이라도 그냥 좀 생각할 시간은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민석의 말은 너무 늦었고 너무 엷었으며 윤서는 대답 없이 눈을 감았고 아내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넌 이미 생각 끝낸 거잖아.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줬던 거고. 그 말에 민석은 할 말을 잃었고 입술만 우물거리며 무언가 항변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다.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며 민석 쪽으로 시선을 던졌고 형부 아니, 이젠 그냥 민석 씨. 건강하세요. 그 말이 떨어졌을 때 민석은 본능처럼 손을 뻗으려 했지만 그 손은 반쯤 들린 채 멈춰 있었고 그녀는 그 손이 향하지 않도록 고개를 돌린 채 현관문으로 향했다. 아내는 이미 신발을 신은 상태였고 윤서가 문을 열 때 그녀는 먼저 나가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문 옆에 잠시 서서 윤서의 등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보이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조심했는지. 윤서는 고개를 숙였고 대답은 없었다. 대신 그녀의 눈가에서 조용히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이 방금 닫힌 현관문 위로 천천히 그려지고 있었다. 민석은 그 자리에 멈춘 채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닫힌 문을 향해 걸음을 떼지도 못한 채 말없이 거실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무거운 공기, 차가운 발끝, 식어버린 감정 속에서 그는 스스로가 한없이 무력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누구도 붙잡지 않았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으며 그 집엔 세 사람이 아닌 단 한 사람의 죄책감만이 남아 있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방 안은 불도 꺼지지 않은 채 멍하니 켜진 조명 아래로 흘러갔으며 민석은 침대 머리맡에 걸쳐놓은 휴대폰 화면을 몇 번째인지 모를 만큼 다시 확인하고 있었다. 알림은 조용히 울렸고 그 진동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화면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만이 떠 있었으며 그 문장은 너무 짧고 단순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박혔다.
보고 싶어요. 그녀의 이름은 없었고 프로필 사진도 없는 채 텍스트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여전히 생생하게 느껴졌고 그 문장 하나가 민석의 머릿속을 깨우고 가슴 안쪽을 저릿하게 두드리며 더는 외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 몇 초간 그는 아무런 움직임 없이 누워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쥔 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바라보았으며 그 문장을 지워보려 했지만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멈춰 있었고 오히려 답장이라는 단어 근처에서 떨리듯 내려앉았다. 지금 답장을 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녀가 흘린 눈물도 마지막으로 남긴 인사도 이 한 문장으로 되돌려질 수는 없을 거라는 걸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왜 하필 지금이야? 민석은 조용히 중얼였고 그 말은 대상을 향한 것도 자신을 향한 것도 아닌 그저 이 모든 흐름을 어떻게든 밀어내기 위한 외침처럼 들렸고 하지만 그 감정의 밀도는 이미 그 어떤 핑계로도 지울 수 없는 무게였다. 그는 휴대폰 자판 위에 손가락을 올렸고 나도라는 두 글자를 써내려가다 손을 멈췄고 지운 뒤 다시 괜찮아 라고 써보았지만 그마저도 보낼 수 없었다. 그의 안엔 여전히 책임과 갈망이 공존하고 있었고 그 균형은 어느 쪽으로도 쉽게 기울지 않았으며 그래서 그는 그저 손가락을 굳힌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잠시 뒤 알림음이 다시 울렸고 이번엔 문장이 더 짧았다. 자고 있겠죠. 그냥 답 안 와도 괜찮아요. 그 문장이 오히려 더 치명적으로 민석의 가슴을 눌렀고 이제 더 이상 무시하는 것도 외면하는 것도 그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는 감정이라는 걸 인정하게 만들었다. 나도 너 많이 생각했어. 민석은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고 그 문장을 말로 내뱉는 순간 이미 마음은 그녀에게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 말조차 문자로 쓰지 못했고 대신 휴대폰 화면을 조용히 꺼버린 뒤 머리를 손으로 감싼 채 조용히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그날 밤 그는 아무런 답도 보내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단지 모른 척하는 방식일 뿐 그가 이미 마음으로 답하고 있었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비가 막 그친 골목엔 눅눅한 흙냄새와 젖은 먼지의 잔향이 떠돌았고 가로등은 빛이 퍼지기보다 젖은 바닥에 반사되어 한 길을 더 깊게 만들고 있었으며 민석은 우산도 없이 그 길목을 지나던 중 골목 입구에 기대어 서 있는 낯익은 그림자를 본 순간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윤서였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그 자리에 그녀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민석은 그 모든 것들이 필연처럼 느껴졌다. 그녀도 고개를 들었고 둘은 몇 초간 말없이 눈을 마주 보았으며 그 짧은 침묵 안에 지난 몇 주의 감정들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여기서 뭐해? 그냥 혹시 올까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요. 그날 이후 나도 미쳤었어. 그 문장 아직 못 지웠어. 민석은 고개를 숙였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겨 비에 젖은 벽 아래로 다가와 그와 겨우 한 발짝 거리로 섰다. 나도요. 보고 싶다는 말 수십 번 쓰고 지웠어요. 답장 하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무서웠어. 근데 형부, 아니 민석 씨, 지금은요?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심스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 말없이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살짝 끌어당겼고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비에 젖은 골목의 한가운데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너무도 자연스럽게 입을 맞췄고 그 입맞춤은 욕망보다도 오래된 감정이 쌓인 결과였으며 입술 위에 남은 모든 말들은 입김처럼 사라져갔다. 민석은 눈을 감은 채 그녀의 뺨에 손을 얹었고 그녀는 가늘게 떨리는 숨소리를 내며 그 손 안에서 얼굴을 파묻듯 기대었고 그 순간 민석은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위로도 순간의 충동도 아니라는 걸. 이건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래야 해요. 그녀는 입을 뗐지만 입술은 붙잡히듯 다시 닿았고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으며 민석은 그 눈물을 보고도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감정은 다시 움직였고 그 골목은 기억의 장소로 바뀌었다.
초가을의 바람은 낮게 깔린 구름처럼 차분하고 무거웠고 하늘은 환하게 열려 있었지만 그 아래에 선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 계절에도 속하지 않는 감정의 틈이 선명하게 놓여 있었다. 민석은 골목길을 지난 뒤 조용히 멈춰섰고 뒤따라온 윤서는 그 자리에서 숨을 고르다 끝내 그의 등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날 이후 난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어요. 매일 꿈에 나왔고 깨어나면 또 울었어요. 그 말은 단순한 서운함이나 집착이 아니라 오랜 시간 꾹꾹 눌러왔던 감정의 밑바닥을 뒤집는 고백이었고 민석은 그 고백 앞에서 돌아서지도 다가가지도 못한 채 그저 가만히 땅만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다. 그게 다 그냥 그날의 충동이었어요? 외로웠고 누가 와주니까 흔들렸던 거예요? 윤서야. 아니에요. 대답하지 마요. 어차피 또 망설일 거잖아요. 매번 그랬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 끝에서 뚝 하고 눈물이 떨어졌다.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그 눈물을 마주하지 못하고 끝내 시선을 다시 돌려버렸고 그 작은 동작 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날 밤 내가 먼저였던 거 알아요. 근데 형부가 날 받아준 건 단지 책임지기 싫어서였던 거예요? 책임 같은 말, 이제 그만하자. 우린 사랑 아니었어요? 그 물음은 작았지만 그 안엔 그녀가 가진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고 민석은 그 말에 도망치듯 입술을 다물고 고개를 떨군 채 손끝만 조심스레 주먹을 쥐었다. 대답해요. 사랑 아니었냐고요. 나는. 민석은 말끝을 흐렸고 그녀는 그 침묵이 곧 대답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됐어요. 이제 정말 끝내야겠네요. 그녀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뒷걸음질을 치듯 돌아섰고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의 감정이 찢기는 소리가 따라 붙었으며 민석은 그 뒷모습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두 발은 땅에 묶인 듯 떨어지지 않았다. 윤서야. 그는 한 번 더 불렀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손을 한 번 흔들었고 그 손짓은 인사도 작별도 아닌 이제 정말로 보내달라는 마지막 요청처럼 느껴졌다. 남은 건 뒷모습뿐이었다. 그리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도 다가가지 못한 자신이 가장 큰 실패처럼 남았다. 민석은 식탁에 놓인 머그잔을 손에 쥔 채 식지 않은 커피를 마시지도 못하고 식어가는 공기 속에서 고개만 떨군 채 앉아 있었다. 창문 밖 햇살은 선명했지만 그 빛은 유난히도 무거워 그의 어깨 위를 덮듯 내려앉았고 그 어색한 조용함을 깨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였다. 그녀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으며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지만 분명했고 눈빛은 흔들림 없는 직선처럼 날카로웠다. 민석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못했고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 아이였어. 그녀의 질문은 담담했고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깊은 상처로 파고들었고 민석은 단숨에 입을 열 수 없었다. 어떤 부정도 변명도 지금 이 순간에선 더 비참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고 그는 결국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떨군 채 침묵을 선택했다. 말 안 해도 알아. 내가 어떻게 나를 속였는지보다 누구였는지가 더 중요했거든. 근데 결국 그 애였다는 게.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한숨을 삼켰고 조용히 식탁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다. 이건 내가 보든 말든 상관없어. 난 이제 기다리지 않을 거니까. 그녀의 손끝이 봉투를 떼는 동안 민석은 무언가 말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가 고개를 돌린 채 덧붙인 한마디가 모든 말을 삼켜버리게 만들었다. 기억해. 넌 선택하지 않은 게 아니야. 도망친 거야. 그 말은 저주도 아니었고 원망도 아니었지만 그 어떤 고성보다 가슴을 찢는 문장이었고 민석은 말 대신 침묵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아내는 한 번도 민석을 바라보지 않았고 대신 식탁 옆을 지나쳐 문 앞에 서더니 신발을 신지도 않은 채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섰다. 나 그 애 안 미워해. 그냥 너한테 실망했을 뿐이야. 그녀는 마지막으로 문을 열었고 그 열림과 동시에 민석의 몸은 반사적으로 움직이려 했지만
어디에도 닿지 못한 채 다시 무너졌고 닫히는 물소리마저 너무 천천히 들려. 그는 그 소리를 끝까지 듣고 나서야 고개를 들 수 있었다. 식탁 위엔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커피, 그리고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혼 서류가 민석의 앞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한 사람의 뒷모습이 그 방 안에 남아 있었다. 늦은 오후 그 골목의 공기는 여전히 습했고 그늘진 담벼락 아래엔 오래전부터 누군가 머물렀던 듯한 정적이 쌓여 있었고 민석은 매일처럼 그 길을 돌았다가 익숙한 자리에 멈춰선 채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은 느릿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바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깃을 건드리듯 민석의 셔츠 자락을 흔들며 스쳐갔지만 그 어떤 감정도 일으키지 못했다. 시간은 꽤 흘렀다. 누구도 곁에 남지 않았고 누구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으며 그동안 그는 수없이 많은 후회와 상상과 부정 사이를 오갔지만 결국 이 자리로 되돌아오는 걸 반복할 뿐이었다. 골목 어귀, 그날 그녀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 우산 없이 젖은 어깨로 조심스럽게 입술을 맞췄던 순간. 그리고 이건 마지막이에요라며 떨리던 그 속삭임. 민석은 그 모든 장면을 마치 오늘 일처럼 떠올렸고 기억은 점점 흐려져야 마땅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장면만은 더 또렷해지는 듯 자꾸만 가슴 깊숙이 떠올랐다. 그날의 윤서 그 눈빛이 아직도 선명한데 말이야.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였고 다시 묻지도 못한 그 질문 하나가 가슴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었으며 사랑 아니었어요? 라는 그 목소리와 함께 따라붙던 눈물이 지금도 자꾸만 뺨 한쪽을 타고 흐르는 감각처럼 남아있었다. 얼마 전 아내로부터 정식으로 이혼 처리가 끝났다는 문자 하나가 왔고 그 뒤로는 어떤 안부도 확인도 없었다. 윤서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 그녀 역시 단 한 번도 먼저 다가오지 않았다. 그건 아마도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였는지도 모른다. 난 결국 그 누구도 잡지 못했네.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떨궜고 그 말엔 자책도 있었지만 묘한 후련함도 섞여 있었다. 욕망의 끝에서 진심을 마주했고 진심을 앞에 두고 도망쳤으며 도망친 자신을 탓하지 않기 위해 너무 많은 핑계를 품었지만 결국 남은 건 조용한 빈자리뿐이었다.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확인하려다 멈췄고 화면 속에 아무것도 없는 공란을 한참 들여다보다 그는 결국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누군가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기억 속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있다. 민석에게 윤서는 그런 사람이었다. 사랑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외롭진 않았겠지. 하지만 사랑이 아니었다면 난 이렇게까지 기억하지 못했을 거야. 그는 조용히 웃었고 그 웃음 끝에 뭔가 뚝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조차 이젠 받아들이기로 했다. 남겨진 사람은 항상 누군가의 기억 안에 오래 머물기 마련이다. 민석은 오늘도 그녀를 떠올렸다. 이름 없이 말 없이 기억 속에서만 살아가는 그 사람을.